2023 대전 청년 내일 희망카드 사용법을 귀에 쏙쏙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카드에 대해 많이 궁금하시죠? 2023 대전 청년 내일 희망카드는 대전의 미취업, 미창업 상태의 청년들에게 구직 또는 창업 시 필요한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의 내일, 희망카드와 함께 2023 대전 청년 내일 희망카드 사용법을 총 5종류로 나눠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스텝 1. 포인트 사용법. 스텝 2. 지원 항목 및 환급 신청 증빙 자료. 스텝 3. 지원 기간 유의사항 및 필수 이행사항. 스텝 4. 취업 창업 신고 및 지원 중단. 스텝 5. 지원 마지막 달 유의사항을 알아봅니다. 스텝 1. 희망카드 포인트 사용법. 어렵지 않아요. 희망카드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이 되면 매월 1일 희망카드 홈페이지에 50만 포인트씩 지급되며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포인트를 받게 되는데요. 1포인트는 현금 1원의 가치와 동일하므로 최대 300만 원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희망카드 지원 범위도 궁금하시죠? 취업, 창업에 필요한 6개 항목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와 학원 강의 등을 지원하는 교육비, 자격증의 취득과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자격증 취득비, 도서 구매를 지원하는 도서 구입비, 면접 시 필요한 정장 대여와 헤어 메이크업,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면접비, 그리고 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희망카드 포인트 사용 방법에 있어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포인트로 직접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전용 체크카드를 이용한 후 환급 신청을 통해 이용 금액을 입금받는 방법입니다. 포인트로 직접 결제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희망카드 홈페이지 내에 마련된 포인트몰에서 희망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직접 결제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희망카드 포인트몰에는 외국어나 자격증 관련 강의, 도서 구매, 대전 내 학원 수강권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포인트몰에서 필요한 상품을 선택 후 가지고 있는 포인트로 결제를 하면 구매가 완료됩니다. 포인트로 바로 구매한 항목은 다음 달 포인트 바로 구매 모니터링 때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여기서 잠깐! 포인트 바로 구매 모니터링이란 희망카드 포인트로 구매한 내용 중 희망카드가 지원하지 않는 부적절한 결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매월 희망카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포인트 바로 구매 모니터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알맞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당 구매 여부를 확인받으면 됩니다.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희망카드 지원 불가 항목 구매 또는 부정당한 거래건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나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희망카드 이용 시 올바른 사용 방법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희망카드 포인트 사용 방법 2번째. 전용 체크카드 이용 후 환급 신청을 통해 이용 금액을 입금받는 방법인데요. 희망카드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온라인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희망카드 포인트 결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일반 온라인몰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가 필요한 경우 희망카드 전용 체크카드로 결제 후 환급 신청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잠깐! 희망카드 전용 체크카드란 희망카드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전용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원 시작일로부터 지원 한 달 이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 전용 URL을 통한 온라인 발급. 둘째, 지정된 하나은행 6곳 중 한 군데를 방문하여 즉시 발급하는 방법인데요. 전용 URL을 통한 온라인 발급, 어렵지 않습니다. 희망카드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희망카드 발급 전용 URL을 안내해드리는데요. 전용 URL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 제작 후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 시 카드를 수령하기까지 수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 지역에 지정된 하나은행 6곳 중 한 군데를 방문하여 즉시 발급하는 경우인데요.
희망카드 전용 체크카드를 즉시 발급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방문이 편리한 곳을 선택해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방문 시 신분증과 약정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약정서는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엔 환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용 체크카드는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한 거 아시죠? 결제 금액만큼 즉시 차감되며 희망카드 지원 항목을 구매한 경우엔 환급 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환급 신청을 위해 전용 체크카드로 거래한 경우 영수증과 증빙자료는 꼭 보관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지원기간 중 매월 1일에서 25일까지 가능하며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야 하는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간편 환급 신청. 둘째, 소명 환급 신청인데요. 간편 환급 신청에서 조회되는 거래건은 별도의 추가 과정 없이 금액 확인 후 신청만 하면 됩니다. 사용 목적이 명확한 일반 음식점 이용권이나 30만 원 미만의 학원 수강비, 후불 교통비 등이 간편 환급 신청 대상인데요. 간편 환급 신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거래건은 소명 환급 신청 메뉴에서 조회해야 하며 소명 환급 신청 메뉴에서 조회되는 거래건은 소명 환급 신청 기준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소명 환급 신청인데요. 영수증과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명 환급 신청 메뉴에서 해당하는 거래건을 선택한 후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심사 후 승인 또는 미승인이 됩니다. 환급 심사는 보통 평일 기준 2일 정도 소요되며 승인 결과는 희망카드 홈페이지 환급 신청 결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심사 결과 미승인인 경우 미승인 사유를 확인 후 보완하여 다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월 1일에서 25일까지는 환급 신청 및 재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26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는 환급 신청이 불가하며 이때 미신청한 건은 다음 달 1일에서 25일에 환급 신청해야 하는데요. 미승인 사유는 희망카드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메일로도 발송되니 매월 25일 전 반드시 환급 신청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텝 2. 희망카드 지원 항목 및 환급 신청 증빙 자료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희망카드 지원 항목은 크게 6가지인데요. 교육비, 자격증 취득비, 도서 구입비, 면접비, 식비, 교통비를 지원하며 각 항목별 환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자료가 다르다고 합니다. 자, 교육비 지원 범위와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자료입니다. 교육비는 구직 창업 준비를 위한 전문 교육과 학습 환경을 지원하는 항목으로 온 오프라인 학원의 강의 수강 비용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의 좌석 이용료와 사물함 이용료, 입사 서류 첨삭, 취업용 면접 코칭 비용까지 해당되는데요. 교육비는 희망카드 신청 시 제출한 구직활동 계획서에 기재된 취업 희망 분야와 일치하는 분야의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단,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 프로세서, 1, 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교육, 스터디 카페, 외국어, 한국사 강의 비용은 취업 희망 분야와 관련 없이 지원할 수 있는데요. 교육비 환급 신청 시 영수증과 구매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자료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학원 수강 또는 온라인 강의의 경우엔 희망카드 전용 체크카드로 결제한 영수증과 강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수강 확인서란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수강자 성명, 수강 과목, 수강 기간, 교육업체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고 업체별 서식의 형태나 명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이용 시 발급된 영수증에 이용 날짜, 금액, 좌석 이용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증빙자료로 인정되며 좌석 이용권을 구매했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희망카드 홈페이지에 교육비 사용 확인서를 작성하여 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교육비 지원이 불가한 항목도 있는데요. 취업 희망 분야와 관련 없는 강의는 지원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 취업 준비 중에 제과제빵 학원 수강 비용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환급 신청 서식을 정확히 갖춘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교육비 환급 신청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하며 학점 취득 비용, 학점은행제 비용도 희망카드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외에도 수업 준비물, 재료비, 노트북이나 소프트웨어 등 학습용 물품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희망카드 지원자 본인 이름 외 타인 이름이나 정보가 확인되는 증빙자료 제출 시 희망카드 부정 이용으로 간주되며 해당 거래건 지원 불가, 경고 부여,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격증 취득비 지원 범위와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자료인데요. 자격증 취득비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료, 시험 접수비와 합격한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 신청 비용이 해당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짚어드리자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강의를 듣거나 학원을 다니는 비용은 자격증 취득비가 아닌 교육비인데요. 예를 들면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 취득이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접수 비용과 자격증 발급 비용은 자격증 취득비 항목이며 운전면허 강습료는 교육비에 해당되니까요. 반드시 구분해서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격증 취득비 항목을 환급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격증 시험을 접수한 경우 희망카드로 결제한 영수증과 시험 접수가 확인되는 접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비용의 경우 희망카드로 결제한 영수증과 발급 신청 비용임이 확인되는 발급 신청 내역이나 주문 목록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비 항목 결제 시 주의사항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격시험 접수 시 무통장 입금, 계좌 이체 등으로 결제한 경우 희망카드 지원이 불가한데요. 수시로 접수하고 접수 변경이 가능한 상설 검정, 상시시험의 경우 시험 응시일 이후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희망카드 지원이 불가한 거래건 알아볼까요? 툭불과 같이 해외 결제로 진행되는 거래건은 희망카드 지원이 불가하며 계산기, 마킹용 사인펜 등 시험 준비물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급 학교 진학 목적의 시험 비용도 희망카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면접비 지원 범위와 환급 신청 시 증빙 자료인데요. 면접비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정장 대여비, 헤어 메이크업비, 이력서용 증명사진 촬영비, 시외 면접 시 필요한 숙박비 등이 해당됩니다. 면접비 항목은 거래 내역 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원하며 전건 소명 환급 대상인데요. 정장 대여비는 면접 기간 중 유료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환급 신청 시 정장 대여임이 확인되는 영수증과 면접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면접용 헤어 메이크업비 같은 경우 헤어 메이크업 이용이 확인되는 영수증과 면접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헤어 비용의 경우 면접 통보일 이후부터 면접 시간 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서 지원되며 면접용 메이크업 비용의 경우 면접 당일 날짜, 면접 시간 전 결제건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용 증명사진 촬영비 같은 경우 지원 기간 중 1회만 지원하며 환급 신청 시 희망카드로 결제한 영수증과 실제 촬영한 증명사진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일반적으로 입사 지원 서식 또는 면허증, 자격증 등에 사용되는 증명사진만 지원 대상이며 프로필 사진 등은 지원 불가하니까요. 기억해두세요. 숙박비는 대전이 아닌 지역에서 면접 또는 채용시험을 보는 경우 숙박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항목인데요. 면접일 전날 1박이 하나여 숙박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며 숙박시설 중 5성급 호텔 이용료와 찜질방 이용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명 환급 신청 시 증빙 자료는 희망카드로 결제한 영수증과 숙박시설 입퇴실 날짜가 확인되는 증빙 자료, 그리고 면접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다음은 면접비 항목 중 지원 불가한 사항입니다. 진학을 위한 면접 등 취업과 관련 없는 면접에 대한 비용은 지원 불가하며 면접비는 20만 원까지만 지원 가능하므로 20만 원 초과 결제 시 20만 원까지만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대전 지역에서 개설하지 않는 시험, 면접 장소가 대전이 아닌 경우만 숙박비 지원이 가능한데요.
대전 지역에서 응시 가능한 시험을 타 지역에서 응시하는 경우 숙박비 지원 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번엔 도서 구입비 지원 범위와 환급 신청 시 증빙 자료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도서 구입비 항목은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수험서 외에도 소설, 시, 에세이 등 일반적인 교양 서적도 지원 대상인데요. 종이책, 이북, 오디오북 등 형태에 관계없이 단권 도서로서 구매 내역 증빙이 가능하다면 도서로 인정됩니다. 도서는 전권 소명 환급 대상이며 영수증과 구매한 도서 목록이 확인되는 증빙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도서 구입비 지원 불가 항목입니다. 동일 도서를 중복 구매하거나 타인 명의로 주문 또는 수령한 경우입니다. 또한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하는 굿즈, 유료 사은품, 만화, 잡지, 성인물, 음반, 다이어리, 달력, 문구류, 도서 문화상품권 등은 도서 구입비 지원 불가 항목이니 기억해주세요. 자, 교통비 지원 범위와 환급 신청 시 증빙 자료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교통비는 시내에서 자주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등의 후불 교통비와 택시, 기차, 시외버스 등 일반적인 일회성 대중교통 이용료가 해당되는데요. 교통비 이용권은 대부분 간편 환급 신청 목록에서 조회되며 간혹 소명 환급 목록에서 조회되는 건은 영수증과 함께 교통비 이용임이 명확히 확인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교통비 지원 불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기권 또는 월 정액권, 선불 교통카드 충전 비용, 주유비, 충전비, 주차비, 선박 항공료, 렌트카 이용료, 공유 물품 대여료 등인데요. 후불 교통비는 사용한 다음 날 지원자의 통장에서 대금 결제 후 간편 환급 목록에서 조회됩니다. 따라서 지원 마지막 달에 이용한 후불 교통비는 환급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식비 지원 범위와 환급 신청 시 증빙 자료입니다. 식비는 일반 음식점 이용 금액과 배달 음식, 마트에서 구매하는 야채, 채소, 고기 등의 식재료, 커피, 과자 등의 간식까지 모든 먹는 것에 대하여 지원하는데요. 매월 2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식비는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로 바로 구매한 건과 같은 달 환급 신청한 건을 합산하여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식비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반 음식점 거래 시 간편 환급 신청 메뉴에서 조회되어 증빙자료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면 되는데요. 소명 환급 신청 메뉴에서 조회되는 경우 거래 날짜와 구매 목록, 결제 수단, 결제 금액이 모두 보이는 영수증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달 음식 환급 시에는 소명 환급 신청 메뉴에서 조회되며 거래 날짜와 전체 구매 목록, 결제 수단과 결제 금액이 모두 확인되는 배달 주문 어플의 주문 목록 화면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꼭 알아둬야 하는 식비 항목 지원 불가 안내입니다. 구매 목록 증빙이 불가한 경우 무알콜, 비알콜 음료를 포함한 모든 주류와 담배, 약품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용 식품, 상품권, 기프티콘, 선물하기 쿠폰 구매, 카페 선불카드 충전 등은 식비 항목 지원 불가입니다. 다음은 식비 환급 시 유의사항인데요. 환급 신청 항목을 식비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미승인 사유가 되며 지원 불가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텝 3. 지원기간 유의사항 및 필수 이행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희망카드 지원기간 중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것 알고 있었나요? 모니터링은 포인트 바로 구매 모니터링과 자격 변동 모니터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포인트 바로 구매 모니터링부터 알아볼까요? 희망카드 홈페이지 온라인몰에서 포인트로 바로 구매한 경우 다음 달 초 전월 사용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요. 구매한 지원 품목에 대한 증빙 자료를 Q&A 게시판에 제출하면 지원 제한 품목 구매 여부, 구직활동 목표의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기간 내에 증빙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조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내역 환수 및 경고 부여하니 매월 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봐야겠죠? 다음은 자격 변동 모니터링입니다. 취업이나 창업, 타지역 전입, 진학, 군입대, 해외 장기 체류,
타사업 중복 참여와 같은 지원 자격 변동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이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중단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중단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여기서 잠깐! 부정수급 시 조치사항입니다. 사업 참여자가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이 중지되며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타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며 관련 지침 및 법규에 따라 조치가 취해집니다. 희망카드 사용 설명서를 잘 지켜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어야겠죠. 자, 이번엔 희망카드 지원 기간 동안 필수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활동 보고서, 똑소리 나게 쓰는 방법. 구직활동 보고서는 희망카드 신청 시 제출한 구직활동 계획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지원 시작일로부터 4개월까지의 구직활동 내용을 최소 한 가지 이상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지원 기간 동안 총 1회 제출이 필수이며 5개월 차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만약 5개월 전에 취업을 하게 된 경우에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정답은 NO!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전 지원 중단 사유. 예를 들면 취업, 창업, 타 지역 이전, 상급 학교 진학, 유학, 타 사업 중복 참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한 후 홈페이지에서 취업 사실 신고 또는 지원 중단 신청을 해야죠. 부실한 보고서 내용으로 반려 처리인 경우엔 보완 후 다시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 미보완 미제출 시 다음 달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으니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보고서를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 처리합니다. 구직활동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직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먼저 작성한 후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구직활동 계획서는 지원 기간 내 1회만 변경 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 자, 그렇다면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란 무엇일까요? 대전 청년 내일 희망카드는 지원자들의 구직활동을 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희망카드 지원 기간 내 취업 연계 프로그램 한 가지 이상, 1회 이상 반드시 꼭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엔 스텝 4. 지원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취업 창업 신고 및 지원 중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 시 정규직 여부나 근속기간,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취업으로 간주되며 사업자 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하는데요. 지원 기간 중 취업 창업에 성공한 경우 희망카드 홈페이지 신청 중단, 자진 신고 메뉴에서 취업 창업 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 창업 사실을 즉시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부정수급 조치가 되니 신고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유의하여 반드시 취업 사실을 신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기간 5개월 이내 조기 취업 창업으로 취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취업 성공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 성공금 50만 원은 대전 지역 화폐 온통 대전 정책수당으로 지급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체크! 지원 제외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사용 설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지원 중단 사유가 될까요? 타 지역 이전, 상급 학교 진학, 해외 장기 체류, 타사업 중복 참여 등 지원 기간 중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홈페이지 신청 중단, 자진 신고, 지원 중단 신청 메뉴에서 지원 중단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중단 사유 발생일 이후 즉시 중단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부정수급 조치가 되니 신고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유의하여 반드시 중단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타 자격 변동 관련 자세한 사항은 희망카드 사용 설명서를 꼭 참고하세요. 스텝 5. 지원 마지막 달 6개월 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 달 환급 신청은 카드 결제 후 환급 내역에 조회되는 기간은 짧게 평일 기준 2-3일이며 최대 2주까지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종료달 카드 사용은 가급적 15일 이내 완료하는 게 좋습니다. 지원 마지막 달 6개월 차 26일부터는 환급 신청 및 미승인권 재환급 신청도 불가하기 때문에
가급적 20일까지 환급 신청을 마무리한 뒤 25일 전까지 미승인권 확인 후 재환급 신청을 권고드립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달 포인트 바로 구매에 대한 안내인데요. 남은 포인트의 경우 지원 종료달 마지막 날까지 희망카드 홈페이지 내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바로 구매로 사용할 수 있고 구매 항목에 따라 다음 달 포인트 모니터링 기간 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마지막 달 포인트 바로 구매건도 반드시 포인트 모니터링 기간에 증빙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되니 꼭꼭 주의해주세요. 마지막 달 교육비 결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육비 및 수강비는 지원기간 6개월 차 내에 실제 수강하는 강의 결제가 원칙이나 한 교육과정이 2개월 이상 진행되는 강의의 경우 실제 강의 수강 시작일이 지원 마지막 달 6개월 차 이내 시작하는 강의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합니다. 단, 지원 종료 후 수강이 시작되는 강의인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 마지막 달 사용한 후불 교통비는 지원기간 종료 후 청구되어 결제되기 때문에 지원 불가하오니 이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지원 종료 후 희망카드, 즉 하나은행 체크카드는 개인카드로 계속 활용 가능하며 대전시 희망카드는 생애 1회 지원으로 지원 종료 후 재참여가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내일을 응원하는 2023 청년 내일 희망카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3 대전 청년 내일 희망카드 사용 설명서 또는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희망카드는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